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 우리 대한강통신 바닥에서 미친 듯이 거침없이 치고 올라오다가 지금 정확히 일주일째 브레이크를 꽉 밟고 멱살이 잡힌 것처럼 멈춰서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위로는 무거운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줄줄줄 흘러내리니까 이러다 또 지하실로 꼬꾸라지는 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맥정 코치가 결론부터 아주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대한강통신 지금 바닥 6,900원에서 14,220원까지 무려 2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오죽하면 거래소에서 단기 과열이라고 경고 딱지같이 붙여줬겠습니까? 주식은 끝까지 오르기만 하진 않아요. 당연히 미친 듯이 달리면 쉬어가는 국면이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러분의 피를 말리고 있는 이 지독한 횡보의 형태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바닥에서 돌파가 나올 때부터 뭐라고 경고를 했습니까? 자, 2주 전 영상을 보시면 바닥에 기우고 있을 때 미리 짚어드렸던 30%의 반등값 14,000원, 바로 그 1차 저항대에서 지금 정확히 기가 막히게 저항을 맞고 멈춰 쓴 거예요, 여러분들. 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계좌 생사가 걸린 질문을 던져야겠죠. 여기서 이대로 이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나서 2차 상승 랠리를 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2차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 도대체 어디서 지지를 받고 튀어오를 것인가? 오늘 영상에서 지금 세력들의 꿍꿍이를 품고 있는 이 소름 돋는 진짜 의도와 완벽한 대응 시나리오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대한강통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도대체 왜 이러한 1차 강한 상승 뒤에는 사람 피를 짝짝 말리는 아주 지루한 횡보성 조정이 진행이 되는가? 오늘 이 세력들의 그 음흉한 속마음 세 가지를 낱낱이 제가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력들의 현금 장전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력들도 돈을 무한정으로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주가를 이렇게 2배 가까이 급하게 끌어올리면 이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즉 실탄을 소진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세력들의 다음 계획은 뭐냐면 2차 슈팅을 한 번 더 쏘아 올리려면 추가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를 일정한 박스권에 가다 두고 상단에서 자기들 물량 일부를 덜어내면서 차익을 챙깁니다. 한 번에 덜어내면 주가가 훅 다시 수직 하락을 하겠죠. 조금씩 덜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 횡보, 점진전 하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진행이 되다가 자기들이 다시 매집을 해야 되는 가격이 오면 다시 싼 값에 파는 금액을 담아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반복하면서 자기들의 평단가는 낮춰지고 다음 폭등 랠리를 쏘아 올릴 두둑한 현금을 장전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지금 대한통신 고가 대비 따지면 엄청나게 지금 많이 밀린 상태란 말이에요. 자,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꼭대기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바닥에서 2배가 올랐다고 해서 계좌가 복구되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여전히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깊은 상태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강하게 튀어오를 때 드디어 내 평단가가 오나보다 하고 심장 쿵쾅거리셨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력들이 여기서 지금 주가를 딱 멈춰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일주일로 켜버리죠?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자, 이거 반등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러다 지금 또 꼬꾸라져가지고 지하실로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나? 극심한 불안감이 뼛속까지 스며든다는 거죠. 바로 세력이 노리는 게 이런 냉혹한 심리전. 급격하게 올렸지만 제한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단번에 탈출 기회를 주지 않고 오를 듯 말 듯 흔들어내면서 다시 바닥으로 무너질 것 같은 그 공포감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지루하게 행보를 하면 지친 투자자들은 반토막이 날 바엔 지금이라도 덜 손해보고 던지자라면서 물량을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현금을 장전해둔 세력의 입장에서 그 공포에 질린 물량을 다시 한번 또 바닥에서 고스란히 흡수를 하면서 지배력을 더 높인다는 겁니다. 그 과정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도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머리 위를 짓누르는 아주 무거운 이 콘크리트 뚜껑, 이동평균선의 저항 보이죠? 이 이동평균선의 저항대를 소화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독한 하락 끝에서 이렇게 1차 반등이 튀어 올랐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눌러 있던 바로 이 역배열 상태입니다.
됩니다. 역배열. 이게 무슨 뜻이냐? 머리 위로는 5일선, 11선, 21선, 또 61선 있고 벽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여기서 세력들이 막대한 자금을 쏘아 부으면서 수직으로 끌고 올라가고 싶어도 주가가 선에 부딪힐 때마다 물려있던 분들의 이 본전 매도 물량이 쏟아지니까 이게 단번에 뚫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 주가를 이렇게 바로 올리지 않고 박스권에 가둔 채 횡보를 시키죠. 자,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다 한 곳으로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위에서 짓누르는 하락 각도를 좀 평평하게 평으로 죽여놓은 다음에 이 무거운 콘크리트 뚜껑 저항이동평균선들이 얇아지는 그 완벽한 타이밍, 그 시점에 비로소 세력들이 장전해둔 실탄을 쓰면서 저항대를 돌파를 하고 2차 급반등을 쏘아 올린다는 거죠. 지금 차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답답한 횡보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래량도 한번 보자고요. 이번 바닥에서 어마무시한 대량 거래량 터져 나왔죠. 그런데 지금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눈에 띄게 미미하죠. 주식시장에서 이런 격언이 있어요. 캔들은 속일 수가 있어도 거래량은 속이지 못한다. 즉 자금이 들어오고 나간 흔적은 속이지 못한다는 거죠. 명백히 세력들의 자금이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직 그 자금들이 시장을 빠져나간 흔적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세력들은 이번 조정을 거친 뒤에 반드시 2차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의 자금 흐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맥점 차트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최초 매수를 들어간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맥점이 시원하게 돌파가 될 때였죠.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하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돌파가 나온 이후에는 세력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평균 단가를 관리해 가면서 이 맥점 라인을 아주 기가 막히게 타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잘 버티던 맥점이 결국 깨져버렸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죠. 이 생명선이 깨지게 되면 피말리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발생한다고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흐름이 바로 그 조정 파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정을 대비해서 세력들의 방어 라인, 즉 세력가를 미리 다 짚어드렸던 겁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1차 지지선 부근에서 귀신같이 매수 수급이 들어와 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시 그런 맥점을 타는 흐름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 확실하게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다시 저항을 맞고 밀린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암시하냐면 여기서 매수세가 완벽하게 장악을 하지 못한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제가 짚어드린 2차 가격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500원 가격. 주가가 한 번 더 훅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지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실전 대응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상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부류로 나뉠 거예요. 첫 번째, 고점에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물을 타야 내 원금을 건져서 탈출할 수 있을지 피가 마르는 기존 주주님들이 계실 거고, 자, 두 번째로는 이 지루한 행보 끝에 지금 2차 이 폭등 랠리를 제대로 먹어보기 위해서 정확한 이 신규 매수 타점을 째려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바닥에서 저 맥점꼬치와 함께 사인대로 잘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권인 상태로 어디서 최종 엑시트를 해야 될지 기다리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자, 목적은 전부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건 결국 딱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래서 도대체 언제 얼마에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느냐, 바로 이거죠. 자, 시나리오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1차 지지점에서 현재 맥점을 돌파 못한 거기 때문에 제가 짚어드린 2차 지지점 1,500원 라인 때까지 하락 가능성 지금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매수 버튼을 누르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 세력들이 더 이상 주가를 안 빼고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는 하방 경직의 흐름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이렇게 맥점이 내려오게 될 거 아닙니까? 지지가 되면서 쌍바닥이나 다중바닥 여러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맥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을 다시 돌파를 할 때 그때 비로소 응축됐던 시세가 폭발적으로 분출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이번에 반등이 성공해서 2차 슈팅이 터지면 그 뒤에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돌파가 나면 이 1차 상승 때처럼 다시 한 번 이 맥점 라인을 기가 막히게 타고 올라가는 이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파의 흐름이 나오고 타고 갈 때는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홀딩을 하시면 되죠. 그냥 수익을 굴리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잘 타고 올라오던 주가가 지금
이 박스권에 갇힐 때처럼 이 맥점에 대해서 툭 깨진 흐름이 다시 나와 버린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이번 이 대한강통신의 기술적 반등이 끝나는 최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마지막 엑시트, 맥점이 깨지는 순간에는 저 위에 물려있는 기존 주주분들이든 이번에 2차 지지점에서 잘 매수한 신규 매수자분들이든 저 맥종코치의 사인대로 잘 따라오면서 지금 쏠쏠하게 수익을 챙기고 계신 분들이든 예외 없습니다. 더 가겠지라는 쓸데없는 미련 버리시고 무조건 이 전량 엑시트를 하고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이 다음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맥점이 깨질 때 우리는 무조건 이 대응이란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매수 타점부터 최종 매도 라인까지 지금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다 짜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실전이다라는 거죠. 현재 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다들 직장 다니시고 자영업 하시느라 본업이 바쁘신데 어떻게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하방 경직이 나오는지 맥점이 이렇게 툭 깨지는지 그 찰나의 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을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혼자서 감으로 대응하다가 매도 타이밍을 한 번만 놓쳐도 그동안 벌어냈던 거 수익을 다 토해내고 고점에 물려있는데 다시 이 지옥 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맥점 코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본업에 집중하시는 동안에 제가 대신 하루 종일 호가창 재려봐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이 2차 지지점에서 반등 턴 어라운드를 시작하는 기가 막히는 이 매수의 맥점, 그리고 추세가 꺾이면서 우리가 다 같이 도망쳐야 될 전량 이 엑시트 맥점, 그 결정적인 타이밍이 오면 제가 실시간 문자로 여러분들 휴대폰에 정확히 쏴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의 흔들기 더 이상 엇박짓하지 마시고 이번 2차 파동에서는 제대로 대응을 하실 분들은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 보이시는 번호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놓으세요. 문자 미리 남겨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번호 저장을 다 해두다가 세력들 수급이 들어오고 빠지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계적인 대응 문자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주가 급등락 나올 때 맥점 신호 나오고 엑시트 신호 이미 발생했는데 뒤늦게 보내시면 늦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남겨두시고 편안하게 대응 시나리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